진동이 울린 것 같아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봤더니 막상 아무런 알람이나 메시지가 없었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스마트폰 진동이 울리지 않았지만 진동을 느꼈다고 착각하는 일명 유령 진동 증후군을 느끼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령 진동 증후군 어떤 것인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온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걸 유령 진동 증후군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네. 그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는 것은 실제로 전화나 메시지가 오지 않았음에도 진동을 느끼거나 알람이 울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유령 전화 또는 팬텀 진동 현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령 진동을 느끼는 현상은 핸드폰이 보편화되면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최근 10년 사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실제 질환이나 질병으로 고려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최근에 많은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약 핸드폰 사용자의 90% 정도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90% 정도가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 거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네, 이런 현상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환각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항상 그 전자기기와의 교류를 예상하고 있다가 바지 같은데 이제 다리에 약간만 스쳐도 약간의 신경 자극만 있어도 우리 뇌가 이게 휴대폰이 울리는구나라고 이제 잘못 받아들이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연구에 따르면 이 핸드폰을 이용한 의사소통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성이 크게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는 욕망이 강하거나 또는 이런 어떤 핸드폰으로 전달되는 메시지 전화 등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이런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심리적인 의존성이 이제 연관성이 좀 깊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일종의 중독이라고 할까요? 이게 불안 증세와도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현재 디지털 기기 중에서 제일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에 무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약 16.2%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처음 조사 시행됐을 때는 2011년도에는 8.4%였거든요. 매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중독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들이 이런 원인에 관련됐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스마트폰 중독이 늘어나면서 유령 전화를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네. 정말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일상생활을 못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가 이런 유령 전화 증후군 좀 부추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스마트폰 중독의 상기 현상이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일으킨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주 다소 성급한 면이 있긴 하지만요. 네. 그러나 요새 최근에 업무 때문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쉽게 놓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또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나 어떤 강박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아마도 유령 전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현상 자체가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을 더 가중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지털 기기에 의한 유령 전화 증후군, 걱정해야 될 만큼 심각한 증상일까요? 현재까지 디지털 기기에 의한 유령 진동 증후군은 실제적인 신체적인 손상에 의한 진상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령 진동 증후군이 반복된다고 해서 신체적으로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은 떨어지는 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디지털 기기의 중독 이런 것들이 더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런 게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우선 스마트폰 중독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네. 내가 스마트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아닌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이제 개발이 된 게 있는데요. 네. 저희 연구진에서 개발한 2013년도에 개발한 그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개월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신의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하다가 뭐 학교 수업, 회사 일 등 계획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중을 잘 못한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좀 불안하다, 견디기 힘들다는 금단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걸 해보시면 남자는 총점 31점, 여자는 33점이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또한 2011년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테스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서 나는 저 10가지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 나는 저 10가지에서 뭐 별로 영향을 안 받아.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인들의 전자기기 사용 습관을 좀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람직한 스마트폰 생활 습관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몇 가지 조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못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요. 네. 그 먼저 눈앞에 있는 스마트폰을 종이 한 장으로 살짝 가려만 둬도 좀 불필요한 습관을 좀 사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또 스마트폰을 무심결에 이렇게 좀 무심결에 사용하잖아요. 그때 정말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이걸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꼭 채팅 메신저로 온 메시지 바로바로 답장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답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식사할 때는 가능하면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또 적어도 자기 수면 2시간 전에는 이게 스마트폰을 보면 이제 불면증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어떤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채팅이나 아니면 메시지 같은 것들에 바로바로 답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마음은 먹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업무에 관련된 그런 전화나 메시지 같은 것들도 업무 시간 이외에는 하지 않는 것들이 조금 더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맞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